안녕하세요. 별하루입니다. 오늘은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FOMC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금리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1년에 8번 회의를 열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만큼 파급력이 막강합니다. FOMC의 구성과 역할은 참석자는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 12명이 참석하여서 이 중 투표권을 가진 12명 위원이 최종 금리를 결정합니다. FOMC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이 두 수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이때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성명서에 직후 발표되는 문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연준의 심리 변화를 읽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라고 해서 이것은 향후 미래 금리 경로를 예측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회의 종료 후에 의장의 발언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장의 뉘앙스에 따라 시장이 급변동합니다. 2026년 FOMC의 관전 포인트를 보면요. 향후 미국 통화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더십이 교체될 수도 있고요. 금리 경로가 2026년 말까지 3.0에서 3.2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FOMC의 일정입니다. 그 다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노동부가 매주 발표하는 지표로 미국 경제의 고용시장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초단기 고용지표입니다. 월간 단위로 발표되는 실업률보다 훨씬 자주 발표되기 때문에 경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여깁니다. 두 가지 핵심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지난 한 주 동안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고용시장이 해고 속도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소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이것은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얼마나 빨리 구하는지, 즉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동행 후행 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지표를 통해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독특한 성격을 가집니다. 수치가 예상보다 높을 때 실직자들이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신호로 주가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 기대, 고용시장이 냉각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므로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수치가 예상보다 높을 때는 고용이 탄탄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튼튼하다는 신호로 긍정적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기, 고용이 너무 좋으면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안 잡힐 수 있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표 일정 및 체크포인트를 보시면요. 발표 시간은 매주 목요일 9시 30분이고요. 변동성은 각 데이터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신규 청구 건수가 20만에서 25만 건 사이이면 고용시장이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보고 30만 건을 지속하여 상회하면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건 CPI라고 하고요. 가정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수치를 보고 인플레이션 여부를 판단하며 곧 금리 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눈여겨보는 지표입니다. CPI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은요. 주거비, 교통, 음식 및 음료, 그리고 에너지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CPI와 근원적인 CPI가 있는데요. 뉴스에서 물가는 올랐는데 근원은 잡혔다라는 표현을 보신 적이 있죠. 헤드라인 CPI는 전체 품목을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근원 CPI는 가격 변동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한 근원 PCI를 물가의 진짜 추세로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기저효과와 가중치가 있는데요. 기저효과는 작년 이맘때 물가가 너무 낮았다면 올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상승률이 매우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중치 개편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변합니다. 과거보다 외식 서비스나 배달비 등의 가중치가 높아져서 물가 계산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CPI와 PCE라고 개인 소비 지출이 있는데요. 연준은 CPI보다 PCE를 더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PCE는 고용주나 정부가 대신 내준 비용을까지를 다 포함하여 경제 전반을 더 넓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도 지표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밤 전 세계 모든 트레이더가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이 수치 발표만을 기다리는 이유와 이를 투자에 활용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 비농업인가요?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이 지표는 농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비영리 단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급 고용 인구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 이유는 농업은 계절에 따라서 고용 변화가 너무 심해서 경제의 실질적인 체력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들이 순수한 채용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투자자가 꼭 이 지표에서 봐야 할 세 가지는요. 단순히 늘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NFP 변동 수치, 그리고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을 대해서 꼭 지켜봐야 합니다. 시장의 반응 시나리오는요.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여서 시장은 고용이 적당히 좋은 띠를 따져봅니다. 나머지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 경제 관점, 그리고 투자 반응, 예상보다 낮게 나왔을 때 경제 관점, 투자 반응 읽어보시면 되고요. 최적의 시나리오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적당한 증가세와 안정적인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나올 때 시장은 가장 안도하며 우상향합니다. 발표 시간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9시 30분에 있고요. 주요 사항은 발표 직후에 한두 시간 동안은 나스닥 선물이 급등락하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수치가 발표된 후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급등락하기도 하고 급하락하기도 합니다. 꼭 투자하시기 전에 체크해 보시고 조심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